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1번, 2번, 3번 성질을 활용해서 정리 3.2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오른쪽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보다 큰 정수 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우는 n 자체가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소수이거나 소수들의 곱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제가 사실임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유일성은 추후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n이 소수일 때는 자, 첫 번째 명제는 이제 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가 n이 1보다 같거나 큰데 여기 쓰죠. 합성수일 때 생각해 보면 자, 이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 두 번째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수 P1이 존재합니다. 소수, 네, 소수 P1이라고 쓰겠습니다. 소수인데 어떤 거냐면 1하고 P1이 n 사이에 있고 P1이 1과 n 사이에 있고 그리고 P1이 n의 인수가 되는 그런 이제 소수인 인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수인 인수를 생각을 해보면 P1에다 다른 정수를 곱해서 n이 되는 정수가 존재할 텐데 자, 다음과 같이 n1이라는 정수를 곱해서 P1하고 곱해서 n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n1이 존재하는데 정수인데 어떤 거냐면 P1, N1 곱한 것이 N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확인한 사실 세 번째 거 생각해보면 P1과 N1을 곱해서 N이 되고 P1이 1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N1도 B에 해당하는 것이죠. N1도 1과 N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n을 소수 p1과 n1의 곱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자, 이때 두 가지 경우를 또 나눠봅시다. 첫 번째, n1 등장한 녀석이 소수인 경우 생각해보면 자, p1이 이미 소수이고 따라서 n을 p1 곱하기 n1인데 n1이 소수인 경우라면 n이라고 하는 이 정수를 소수들의 곱 P1과 N1의 곱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N1이 합성수입니다. 자, N1은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소수가 아니면 이제 합성수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N으로부터 소인수 P1을 이제 얻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N1이 합성수이므로 생각 여기 있는 2번을 적용해 보면 또 다른 소인수 P2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P2는 N1을 기준으로 적용한 거니까 N1과 1 사이에 있으면서 P2가 N1의 인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P2의 다른 정수를 곱해서 N1이 되게 하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그 정수를 N2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수로서 정수라는 것까지 쓰죠. N1 equal P2 곱하기 N2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와 이제 같은 논리로 지금 P2가 1과 N1 사이에 있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P2가 N수가 되는 거니까 이 N2도
1과 n1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소수를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다시 두 가지 경우 지금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단 n을 이제 나타내 보면 이 경우에 n은 처음에 p1 곱하기 n1이었는데 n1을 지금 p2 곱하기 n2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럼 p1하고 p2까지는 이제 소수인 것이고, 지금 n2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번호를 A라고 붙일까요? 네. A는 N2가 소수인 경우는 이미 N이 P1, P2에다가 N2까지 소수니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소수거나 소수의 곱을 쓸 수 있다. 자, 다른 경우는 자, N2가 합성수가 되는 경우죠. 자,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할 거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까지만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P3 소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리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N3라고 하는 정수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N2를 지금 P3와 N3의 곱을 나타내는 건데, 자, N3도 P2로부터 만들었으니까 N2보단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계속 거쳐 나가 보면, 자, 처음에 N으로부터 N1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N1이 소수가 아닌 합성수인 경우에는 다시 N1으로부터 N2를 얻었고, N2가 또 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멈출 수가 있고, N2가 합성수인 경우는 다시 N2로부터 N3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 n보다는 작은 n1을 얻었고, n1이 합성수면은 다시 이거보다 또 작은 n2를 얻었고요. 다시 이것이 합성수인 경우에는 다시 이거보다 작은 n3를 이제 계속 얻어나가는 과정인데, 자, 그러한 값은 1보다는 전부 다 큽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n1, n2, n3를 이제 얻다가 그러한 nk들이 소수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n1, n2, n3가 계속 합성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크기 순서대로 nk들이 계속 얻어질 텐데, 자, 이러한 것이 계속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되 전보다는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러한 대수관계 때문에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 없다. 네. 그렇다는 뜻은 적당한 순간에는 n1, n2, n3가 언젠가는 이제 소수가 된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nk-1까지 얻었다고 하고, 자, nk-1이 소수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nk-1이 소수가 되는 그 단계를 생각해 보면, 자, n을 p1, p2 쭉 곱하다가 pk-1에 nk-1까지 얻은 상태의
되겠죠? 지금 보면은 P2, N2, 이제 P2의 그 미첨자랑 N2의 미첨자가 좀 같습니다. P1, N1도 그렇고,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3단계까지 생각해 보면 P3, N3로 이제 P의 미첨자랑 N의 미첨자가 같으므로, 자, PK-1, NK-1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났더니 NK-1이 소수가 되는 단계까지 이제 간 것이고, 이제 그런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 있는 NK-1이 소수이므로 그것을 PK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면 P1부터 PK가 전부 다 소수이면서 N을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1보다 큰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소수거나 소수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를 우리가 확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유일성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성에 대해서 자, 유일성은 물론 이제 인수, 소수인 인수를 곱하는 이제 순서가 다른 것은 이제 같은 거라고, 달라도 같은 거라고 간주를 할 때 얘기입니다. 자, 어떤 1보다 큰 정수 n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방법대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R개의 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S개의 QI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일성을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크기 순서를 우리가 정하고 나면 결국 R과 S가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서 제일 작은 녀석과 오른쪽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같고, 왼쪽에서 두 번째로 크게 큰 녀석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 큰 녀석과 같다 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R과 S 중에서는 이제 같을 수도 있고 하나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더 같거나 큰 녀석을 S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서를 이제 무시를 할 테니까 지금 P1, P2, PR은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곱셈을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Q들도 마찬가지입니다. Q1, Q2, QS와 같이 Q들도 이제 크기 순서대로 이제 늘어놓았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P1부터 PR은 모두 소수이고요. 물론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네,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Q1부터 QS도 물론 소수이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PI들과 QJ들에 대해서 N을 P1부터 PR의 곱, Q1부터 QS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R과 S도 같고 P1과 Q1이 같고 P2하고 Q2가 같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먼저 생각해보면 P1을 먼저 생각해보면 P1은 P1부터 PR을 곱한 것의 인수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n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P1부터 PR은 Q1부터 QS랑 같은 것이고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P1은 사실은 Q1부터 QS의 곱의 인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P가 소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Q들도 다 소수일 때 소수들의 곱에 인수가 되는 소수가 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P1은 오른쪽에 있는 소인수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따름 정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그 따름 정리에 의해서 P1은 적당한 QK랑 같습니다. 자, 이때 K는 지금 전체 Q라고 표기하는 소수가 S개가 있으니까 1과 S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러한 소수 QK랑 같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기 순서를 이렇게 Q1을 제일 작고 Q들 중에서는 Q2가 그 다음으로 큰 거니까 자, P1하고 QK가 큰데 자, Q1하고 QK를 비교해 보면은 QK가 Q1보다 같거나 크죠? 즉 P1이 Q1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P1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Q1을 기준으로 비슷한 일을 이제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Q1은 당연히 Q1부터 QS의 곱의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P1부터 PR을 곱하는 거는 Q1부터 QS를 곱하는 거랑 같으므로 자, Q1이 P1부터 PR의 곱의 인수가 되고 따라서 따름 정리에 의하면 Q1은 적당한 PK랑 같겠습니다. 물론 이때 K는 전체 P의 형태로 표현된 소수들의 개수가 R개니까 R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P라고 표기된 이러한 PI들로 표기된 이런 소수들도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했기 때문에 P1과 비교해 보면은 PK가 P1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그런데 맨 처음과 맨 앞에 보면은 Q1이 P1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부등식 P1이 Q1보다는 같거나 크고 또 거꾸로 Q1이 P1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P1과 Q1이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그러한 소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소수를 이제 P1 그리고 이제 Q들 중에 제일 작은 소수를 Q1이라고 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쪽에 P1은 우리가 Q1이 같은 거니까 캔슬을 하면 P2부터 PR의 곱이 Q2부터 QS의 곱이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방금 했던 그러한 논리를 여전히 지금 이러한 등식에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왼쪽에서 제일 작은 소인수가 P2고요. 오른쪽에서 제일 작은 소인수가 Q2니까 자, 이 사실로부터 또 P2랑 Q2랑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P3부터 PR 그 다음에 Q3부터 QS의 곱도 같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우리는 PI랑 QI가 같게 되는 것을 계속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자, R과 S의 개수가 같은 경우라면 자, 이렇게 R번 혹은 S번 반복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PI랑 QI가 같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고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죠. 자, 만일에 둘 중에서 S가 더 크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 P1보다 PR의 개수가 더 적은데요. R개가. 자, 앞에 P1부터 PR개를 쭉 캔슬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은 여전히 적용할 수 있으니까 왼쪽에서 R개의 소수가 다 같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캔슬하면 오른쪽에서도 처음 R개가 캔슬됩니다. 그러면 각각 왼쪽 오른쪽에서 R개의 소수들을 이제 캔슬하고 나면 오른쪽에 QR 플러스 1부터 남아 있을 거고요. QS까지 이제 남아 있을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소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소수들의 곱을 했더니 1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됐는데, 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곱하는 것은 전부 다 소수이므로 소수는 1보다 큽니다. 따라서 1보다 큰 것들을 하나 혹은 둘, 그 이상을 이제 곱한 결과인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1보다 크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실제로 n을 두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소수의 개수는 사실은 같고,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각각의 그 크기에 해당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소수들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즉 n을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러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러리로서, 다른 정리로서 1보다 큰 양의 정수 n을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녀석을 조금 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소수가 이제 P1부터 PR이 있는데, P1하고 P2가 같을 수도 있고, 뭐 P2하고 P3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소수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소수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거듭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P1이라는 소인수가 여러 번 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등장하는 횟수를 다 고려해서 그것이 K1번 등장한다면 P1의 K1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P1과는 다른 또 다른 P2 소인수에 대해서도 P2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보고 K2번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P2의 K2 제곱으로 이제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기를 하는 방법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표준형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P1부터 P2, P1, P2, PR은 당연히 소수면서 자,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P1보다는 P2가 크고 P2보다는 P3가 스트릭트하게 더 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PR이 제일 크다. 서로 다른 소수면서 이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수는 K1부터 K2, KR은 최소한
P1, P2 각각의 소인수가 등장하는 횟수니까 1보다는 같거나 큰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1부터 KR 지수는 양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겠습니다. 크기 순서까지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자, 이러한 표준형을 이용하면 어떠한 정수의 약수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도 우리가 이러한 표준형으로부터 조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따로 증명을 하지 않고 이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엄밀하게는 증명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 그런 방향성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0이라고 하는 이 정수를 표준형으로 표현을 이제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수는 3, 2, 1이고요. 그다음 소수는 2, 3, 5가 될 거고, 크기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배치를 한 것이라서, 자, 표준형으로 이제 표현이 된 예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n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의 정수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양의 정수가 다음과 같이 P1부터 PR이라는 그 소수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거듭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D를 양의 정수라고 할 때, D가 N의 약수가 될 표충분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P1부터 PR은 그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뭐 배열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반드시 이제 크기 순서대로만 나와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까지는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소수를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 표준형은 이제 K1부터 KR이 양의 정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K1부터 KR이 0이 되는 경우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즉, K1부터 KR 지수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겠죠. 즉, 0이 올 수도 있고, 뭐 1, 2, 3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뭐 전체가 1이 될 테니까 이만큼이, 그럴 때는 뭐 곱하나 곱하지 않으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양의 정수 D가 n의 약수가 된다라는 것과 표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n을 앞에서 사용한 P1부터 PR 소수들을 가지고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단, D가 n의 약수가 되기 위한 표충분 조건에서는 지수 J1, J2, JR이 n에 있는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크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지수들 JI들은 0보다는 같거나 크지만 n에 해당하는 소인수의 지수 KI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할 텐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엄밀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산술의 기본 정리를 활용을 하는데, 산술의 기본 정리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방향은 이거이면 오른쪽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라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생각해 보면,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 일단 D는 양의 정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양의 정수로서 D가 1일 수도, 1일 수도, 1일 수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D가 1이니까, P1부터 PR에 대해서 당연히 0제곱을 하게 되면 D가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0으로 했으니까, 즉, JI가 전부 다 0이므로 이 조건도 만족하겠죠? KI들 자체가 0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별게 없고, 자, D가 1보다 클 때는 D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를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합시다. 자, Q1에, 네, 지금 K도 썼고, 지금, J라고 쓰죠. 일단 J1, Q2에 J2, R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QS라고 하고 JS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J1부터 JS는 자, 1보다 작거나 큰 그런 지수를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D가 N의 약수가 되므로 자, N은 D 곱하기 또 네, D 곱하기 또 다른 정수로 쓸 수 있는데 조금 잠시 써보죠. 조금 엉뚱하게 나와서 이렇게 쓰고 자, D가 위와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됐을 테니까 그랬고요. 자, D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 좀 사실 한 가지 더 빼먹었는데 자, D가 1인 경우는 D가 N인 경우도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D가 N인 경우는 어, 이제 1일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좀 좁아서 D가 N인 경우는 아까 쓰면 좀 그렇네요.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따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D가 N인 경우는 뭐 N 자체가 처음부터 P1에 K1, PR에 KR로 써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값 지수를 그냥 JI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처리가 되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D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자 1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M도 1과 N 사이에 있을 거고 따라서 요 M도 비슷하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뭐 P도 썼고 Q도 썼고 또 문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PQ R은 좀 그렇고 L이라고 쓰겠습니다. L에 또 인덱스가 KI 조금 부족한데 딱 떠오르는 인덱스가 없네요. L보다는 아, 숫자 뭐 알파라고 합시다.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수를 L이라고 쓰겠습니다. 알파에 R을 썼고 S 썼고 뭐 또 T라고 쓰죠. 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N이 이런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지수들은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등장하는 Q1부터 QS, 알파1부터 알파2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반드시 왼쪽에 있는 즉 n의 소인수 서로 다른 소인수인 P1부터 PR의 어느 것과는 같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자, 따라서 사실은 이제 Q1부터 QS라고 쓰지 않고 이 녀석을 사실은 이제 P1부터
PR의 거듭 제곱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이제 그 지수들이 있을 텐데, 뭐, 같은 표기 방법이긴, 같은 문자긴 하지만, 다른 문자를 좀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지수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도 마찬가지로 알파 1부터 알파 T가 P1부터 PR에 없는 그런 소인수가 나타난다면은 이제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게 나타난 소인수 분해가 유일하다는 것의 어긋나므로 알파 1부터 알파 T는 전부 다 P1부터 PR 중 하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1의 L1이라고 그냥 쓰죠. 부터 PR의 LR과 같은 형태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같은 꼬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i에 대해 ji랑 li 더한 것이 pi의 지수가 되는 건데 그 지수가 ki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i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li하고 ji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1보다 같거나 큰 걸로 생각했지만, 그 P1부터 PR로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뒤에 이제 등장하지 않는 소인수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I들은 이제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0도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I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는 JI가 더 같거나 작을 것이고요. JI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JI가 KI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좀 자세하게는 이제 안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D가 양의 약수가 되면 D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고 자, 물론 D가 오른쪽과 같이 표기가 된다면 당연히 N의 약수가 되는 것은 뭐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두 양의 정수 A, B에 대해서 두 수의 소인수 분해를 활용한다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수 A, B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두 양의 정수가 1이 되는 경우라면 소인수 분해를 우리 할 수는 없으니까 1보다 큰 양의 정수에 대해서만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정수 A, B를 생각해서 각각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A에도 소인수들이 등장할 거고 B에도 소인수들이 등장할 텐데 그런 소인수들이 이제 겹치지 않는 것들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A를 표현할 때 등장하는 모든 소인수와 B를 표현할 때 등장하는 모든 소인수를 다 고려해서 A하고 B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P1부터 Pn은 이제 소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K1부터 Kn, J1부터 Jn은 지수인데 여기서는 0도 이제 허용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즉 P1 같은 경우에 A에는 등장하지만 실제로 B에는 소인수 분해할 때 등장하지 않는다면 B를 표현할 때 P1의 영제곱이라고 이제 표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수를 이제 0인 것도 허용을 하면 공통의 서로 다른 소수 P1부터 Pn을 사용해서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번에 따르면 자, A의 공약수니까 P1부터 Pn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B의 또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P1부터 Pn의 거듭제곱으로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의 공약수라면 최대 공약수뿐만 아니라 D가 A, B의 공약수라면 D는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P1
P1의 R1, P2의 R2와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A의 약수가 되기 위한 거니까 Ri들은 여기 2번 성질에 의해서 KI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또 B의 공역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B에서의 지수인 JI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공역수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RI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RI의 이런 조건은 좀 간단하게 쓰면 KI보다도 작고 JI보다 작은 거니까 KI와 JI의 고정된 I를 생각했을 때 둘 중에 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RI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수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는 그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지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지수가 최대 공약수는 P1의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M이라고 쓰죠. M1 좀 잘 안 써지네요. P, N의 MN 여기서 MI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각각의 i에 대해서 KI와 JI의 최소값을 MI라고 쓰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써보면 앞에서는 이제 이 값을 MI라고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RI라고 썼고요. 그래서 여기 지수가 KI와 JI의 더 최소값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던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해본다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각의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소인수 분해가 숫자가 커지면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A 4725를 소인수 분해하고 자, B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물론 이제 A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2의 거듭 제곱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 B를 소인수 분해할 때 2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도 2를 이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2의 영제곱이라고 써준 거죠. 이와 같이 공통된 소인수 2, 3, 5, 7을 이용해서 2, 3, 5, 7의 거듭 제곱으로 A와 B를 표현하고 난다면 0하고 3이므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할 때는 지수 0하고 3의 최소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3하고 2의 최소값이 2가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1이 있으니까 1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7의 1제곱, 7의 제곱이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산술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제 기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제일 먼저 하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루트 2는 두 정수 A와 B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A하고 B는 양의 정수면서
서로소가 되는 그런 정수로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양쪽에 이 b를 곱하면 루트 2b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제 쓰기 위해서 자, 양쪽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고 정수로만 만들도록 정수가 등장하도록만 해보면 2 곱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2도 정수고 a, b도 정수인 거니까 정수들의 지금 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b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b가 1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산술의 기본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b를 이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b의 소수인 약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b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어, 네, 얘는 물론 b 곱하기 이제 2b니까 자, b하고 2b를 곱했는데 b가 p의 약수이므로 자, p는 b 곱하기 아무거나 곱하더라도 약수가 되겠죠? b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b가 그런데 오른쪽은 a제곱을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 이 p라는 소수인 인수는 a제곱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a제곱은 사실은 이제 a 곱하기 a죠. 그리고 p가 소수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의 약수가 되거나 p가 혹은 뒤에 있는 a의 약수가 되는데 두 개는 같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얻었냐면 이 소수가 b의 약수로부터 출발했는데 a의 약수도 된다는 것이죠. 자, 즉 p는 a와 b의 공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하고 p를 비교해보면 자, p가 공약수이므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은 당연히 p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는. 근데 이 최대 공약수가 처음에 1이 되도록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즉 p라는 소수가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그런 사실을 얻게 된 건데 자, p라는 소수는 항상 1보다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순이 얻어진 이유가 여기서부터 일단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얻은 것이죠. 자, 따라서 자,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b가 1이 되면 처음 식에서 a가 루트 2가 된다는 뜻인데 아니면 뭐 요식을 생각하는데 보면 그럴 생각이 좀 더 낫겠네요. 네. 요식에서 그러면 a제곱이 2b제곱인데 b가 1이므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곱 a라는 정수를 제곱을 했더니 2가 됐다라는 이것도 모순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정수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그런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수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생겼겠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a제곱이 2가 된다라는 게 모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는 정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말로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이용을 한 셈인데요. 왜 그런가를 봅시다. 자, 우선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가 있다면 자, 그러한 a를 우리가 양의 정수를 이제 루트 2라고 쓰는 것이죠. 즉 a제곱이 2인 정수가 있다면 양의 정수가 있다면 그러한 정수를 루트 2라고 쓰는 것이니까 자, 이런 정수가 존재한다면 루트 2가 이제 정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루트 2가 정수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a제곱이 2가 되는 정수가 없는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자, 임의의 정수 a의 제곱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가 0이거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죠. 자, 왜냐하면 자, a가 2의 배수일 때는 a의 제곱이 4k 제곱으로서 4의 배수가 되니까 나머지가 0이고 a가 홀수인 경우라면 a의 제곱이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 될 거고 4로 묶어내면 k 제곱 더하기 k 4의 배수에다 1을 더한 거니까 a 제곱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정수를 제곱하면 제곱해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인데 자, a 제곱 네, 2를 보죠. 자, 근데 2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2죠. 따라서 a제곱이랑 2랑 같게 되는 정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a제곱이랑 2랑 같은 정수 a가 있다면 왼쪽을 생각한다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또는 1인데 오른쪽은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뭐 직접 제곱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a가 0일 때는 제곱을 해보면 0이 되고요. a의 절대값이 1인 경우는 제곱을 해보면 1이 되고요. a의 절대값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는 제곱을 하게 되면 4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정수를 제곱을 하면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혹은 4보다 큰 정수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라는 정수는 제곱을 해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정수를 제곱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증명하는 과정도 약간 변형이 가능한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루트 2가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A하고 B는 이제 양의 정수고 서로 소인 양의 정수를 가지고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출발한 것은 똑같은데 자, 이 출발에서도 약간 좀 변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A하고 B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배주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보면 A의 다른 정수 R을 곱하고 B의 다른 정수 S를 곱해서 더한 거 C이 되도록 하는 정수 R과 S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루트 2는 루트 2 곱하기 1인데 1 대신에 여기 있는 AR 플러스 BS를 대입을 하고요. 자, 전개를 해보면 자, 루트 2AR, 루트 2BS죠. 자, 여기서 A는 좀 전에 여기 요식에서 그 A는 루트 2B의 관계가 있으니까 처음에 있는 A 대신에 루트 2B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루트 2B를 A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 루트 2B,
R이니까 2BR이 되고 여기는 이만큼 A니까 A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BR 플러스 AS. 그런데 B도 R도 A도 S도 전부 정수니까 정수들을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수가 되겠죠? 자, 무엇을 이제 우리가 얻은 셈이냐면 루트 2가 정수다라는 것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루트 2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가 없으므로 루트 2도 정수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2가 정수라는 그런 모순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2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